나는 시작을 선택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나는 모든 시작을 사랑한다. 그 모든 출발에 불안과 불확실함이 깃들어 있음에도 나 자신에게 기쁨이나 결실을 안겨주고 싶을 때,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 내가 경험의 가치를 의심하고 지난날에 다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시작을 선택한다. 무엇을 시작하는가? 그저 시작한다. 나는 이미 수천 번의 삶을 그렇게 시작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미우새 207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 미우새 첫 방송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새해가 시작될 때 프롤로그에서 김종길 시인의 새해 아침이라는 시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 네, 생각나죠. 왜냐면 그거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라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읽으면서 그 시험 문제 생각이 하도 많이 나서 아주 괴로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기억이 나는구나.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나는 시작을 선택한다라는 시로 새해를 열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뭔가 막 시작하고 싶고 막 그런 에너지가 솟지 않으셨는지? 나는 시작을 선택한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작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내용에서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불안함을 알고서 선택을 한다는 건 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어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발전이 없는 그런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는 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그만큼 시작이 누구에게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박수균님은 시작은 잘하잖아요. 뭐 어떻게 알았어? 네. 그 시작을 누군가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박수균님.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인간의 사회가 이렇게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사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내 입으로 나는 시작은 잘한다. 근데 마무리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가 영문이겠지만 네. 영문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걸 거잖아요. 근데 시작한다, 시작할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시작을 선택한다 그랬거든요. 영문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왜 시작을 선택한다고 했을까?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냥 시작한다. 뭐 과거의 경험이 어떻고 뭐 이래고 저러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 마지막 부분에 시작이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것이. 그런 시라고 봐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새해 네. 뭐 복잡하고 사력 있고 이게 아니라 시작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준 것 같아서 아주 요번 요 프롤로그 들어가는 마당 이 내용도 이 박성윤님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탐지견이죠. 뭐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잘 안 보이세요? 세바스찬님이 우리가 안 보이겠죠. 우리는 보이죠. 아니 내가 왜, 사실은 네. 이 선글라스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요즘에 그 팬데믹 시대라 지금 뭐 작년에 뭐 아마존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마존 뭐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선글라스가 이제 패션 피플들이 쓰는 페피들이 쓰는 선글라스라고 그래서 2개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우리 미우새 주 진행자인 박성희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쓰고 진행하면 어떨까? 요즘 유튜브도 나가는데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네. 이게 렌즈가 사진으로 볼 때보다 너무 작은 거야. 제 눈이 더 그래가지고 크겠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이거 제가 이 안경을 쓰면 네. 그 단추 같다. 실만 깨면 단추가 될 수 있겠다. 뭐 벌레 같다. 개미 멀리서 같아. 보면 멀리서 보면 뭐 눈이 아니라 점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이것을 사고서 좀 후회한 게 네. 너무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옛날에 그 제가 읽었던 글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승희님 혹시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셀 수 없죠. 대충도 많죠. 소유하고 있는 게. 그렇죠? 네. 대충 한 뭐 100개, 200개, 300개 뭐 이렇게. 화장대 서랍만 열어도 립스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70개 있지 않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왔다 갔다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네. 그 옛날에 그 독일 사진 작가가 1970, 80년대에 그 돌아다니면서 그 가정집을 찍어요. 촬영을 해요. 근데 그 촬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당 몇 가지의 물건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걸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1970, 80년대에 이제 300여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평균. 근데 일본 사람들은 2,00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딱 언뜻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제 물건도 자체도 뭐 몽골 사람들은 칼, 뭐 물주머니, 물컵 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뭐 일본 사람들은 카세트, 전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질도 이제 굉장히 높은 거야.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그 독일 사진 기자가 던져준 의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뭐 품질도 좋고 뭐 세상 기준으로.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삶의 질이 더 높은가? 뭐 이런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독일 기자가 마지막에 이제 코멘트 단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몽골 사람들이 이제 뭐 몇 가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더 높아 보였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 물건을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욕망은 더 생기는 거죠. 더 많은 욕망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사람이 안정적으로
만족하면서 거기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되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 내 욕망이 맞나 보다 내가. 눈 가리개가 아니라 눈동자 가리개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뭐 이제 어떻게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한 30-40번 고민해보고 구매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저도 한참 요즘 트렌드가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리고 환경 그렇죠, 그렇죠. 이슈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뭐 대세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물건을 싹 정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 옷이 있는데 이 옷은 내가 한국에서 값을 많이 주고 산 옷이라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10년 넘게 안 입었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모가 100%야, 막 이런 거. 천이 좋았고. 이 색상은 안 나오지. 맞아요. 정말 갖은 이유들을 붙여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12월 달에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가 돼요, 그게? 저는 이렇게 마음을 탁 비우는 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 이상을 정리를 이번에 했어요. 그리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 묵은 물건들이 쌓인다는 거는 좋지 않은 기운의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죠. 어쨌든 이제 기분은 뭐 좋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거야. 옷장에 들어갔는데 좀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산더미야. 입지 않은 옷들이. 그리고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민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늘 하나만 입거든요. 그렇지. 패딩 입게 파카 되는 것만 입죠. 하나만 입으면서 옷들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됐어요. 반 이상을 싹 정리를 하고, 근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새로운 걸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해 봐야겠다.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저는 새로운 물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좋아하고 새로운 장소, 하여튼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성향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일단 인지가 개입을 해서 노력이란 거를 하니까 돼요. 그게 이거 사지 말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안 사는 것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네요. 그 변화를 위한 첫 단계, 능동적인 단계가 시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고 작은 성취도 맛보고 하다 보면은 곧 내 삶의 큰 그림에 새로운 결이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